안녕하십니까. 유니TV 한반도는 지금의 김하늘입니다. 오늘은 정세분석 총괄과의 정현주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6일 북한은 중대 제안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다음 달에 있을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이 중대 제안 이전에도 그렇고요. 비난을 계속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우리 군은 금년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 북한은 1월 1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 형식으로 이에 대해 비난하였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군사적 도발을 해올 경우 북남 관계가 파국적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은 물론 상상을 초월하는 참화 재난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이번 이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에 대한 북한 비난에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요? 네, 우선 군에 앞서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또한 훈련 개식 40일 이상을 남겨놓고 발표했다는 점이 과거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 발표 형식이 성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그보다 격이 낮은 담화 형식으로 발표했던 것도 특이사항입니다. 이 사실상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매년 비난을 해오고 있는 셈인데요. 이 키 리졸브와 독수리 어떤 훈련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2008년부터 키 리졸브로 명명된 이 훈련은 연합 정시 증원 훈련으로 2002년부터 독수리 연습과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독수리 훈련은 야외 기동 훈련으로서 방어적 훈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비난을 한 다음 날인 16일에는 또 통일부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통일부로 보낸 통지문은 15일 발표한 대변인 담화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을 재차 전달함으로써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향후 도발의 명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월 16일에는 또 국방위원회의 중대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 북측의 이러한 제안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제안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우선 음력 설 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핵 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소상 취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등 3대 중대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런 국방위원회의 중대 제안에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핵 개발은 정당하면서 우리의 정례적 훈련의 중단만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에 상응하는 북측의 구체적인 행동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고요. 올해 초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비방 중상 중단을 주장하였으나 우리 측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제의를 거부하고 그 이후에도 우리에 대한 비방 중상과 위협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새해 들어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의하고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는 등 남북 간의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장인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군사 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계속될지도 또 관련 동향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한 주간 북한 내부 동향은 어떠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내부적으로 뭐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까? 네, 먼저 1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올해 첫 체육의 날을 맞아 성과 중앙기관 정무원들의 집단 달리기 등이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1월 15일 국가과학원, 1월 17일 국악단 연주회, 1월 20일 항공6전병 구분대 등을 현지 지도하는 등 군 과학기술 중시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체육의 날이 생겼다고 하셨는데요. 또 뭐 집단 달리기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이와 관련한 행사들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평양 체육관 광장에서는 청년 학생들의 집단 달리기, 건강 태권도 등이 진행되었으며 평양 시내 공장, 기업소 단위들의 배구, 탁구 등 다채로운 체육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에 진행될 주요 체육 경기 예정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경기들이 있습니까? 네, 북한은 지난 1월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14년 국제경기와 국내 경기 예정 사항을 보도하였습니다. 국제경기로는 2월 강명성절 경축 국제휘거축전, 4월 국제육상연맹, 제27자 만경대상 마라톤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북한 내에서 진행될 경기로는 북한산상, 만경대상, 보천보 햇불상,
성군봉화상, 전승컵, 오산덕상 등의 체육 경기가 연중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 선수권 대회, 태권도 선수권 대회 등도 예정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네, 특히 축구 경기와 관련해서 북한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벌어지는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에 남녀 축구팀들이 다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북한이 아시아 경기대회 참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네, 현재까지 북한이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측의 참가 여부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4년 인천 아시안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이 대회 조직위원회에 참가 의사를 통보해 오면 국제관례와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규정 등에 따라 참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2014년 신년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또 많은 일들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좀 전해주실까요? 네, 2014년 신년사 과학 관찰과 관련해서 농장, 기관, 공장, 기업소들의 걸기 모임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 10일 성중앙기관 정무원들이 각지 협동벌들에서 첫 급료 노동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절약은 곧 생산이며 애국심의 발현이며 연료를 절약하면서 질 좋은 제품 생산에 열의가 높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1월 18일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농업, 건설,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킬 것 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북한의 대내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대외 동향에서도 또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까? 네,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일본 이노키 간지 참의원이 방북을 하였습니다. 94년 이후 총 28번째 방북입니다. 이번 방북은 일본과 북한 간의 체육 교류를 촉진하고 일본 국회의원단 방북을 타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노키 의원이 작년 11월에도 또 방북을 했었고 그때도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이번 방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노키 의원은 2013년에도 2번 북한을 방문하여 김영남, 장성태 등을 면담하였습니다. 그중 작년 11월 방북 시에는 일본 국회에 허가 없이 방북하여 30일간 국회 등원 금지 조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방북은 회기 중이 아닌 만큼 방북과 관련하여 국회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노키 의원은 이렇게 여러 차례 방북하며 북한과 일본 간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노키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북일 우호 친선 협의회 고문인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이 후르야 납치 문제 담당상의 방북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노키 의원은 북한이 일본 국회의원단을 초청했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끝으로 이 북한의 이번 주 동향에 대해서 전해주실까요? 네, 북한은 대내적으로 신년사 과학 관찰 차원에서 농업, 건축, 과학기술 중심으로 성과 달성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남 측면에서는 합동군사훈련을 집중 겨냥해서 관련된 우리 정부의 반응을 비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외 측면에서는 이노키 의원 방북 후 기자회견에서 김영일 당 국제부장이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의 방북을 원한다라고 언급한 만큼 북일 정부 간 교섭 재개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참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부터 피파 U20 여자 월드컵, 그리고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까지 국제적인 축구 경기가 많은 해이죠. 2014년에는 남북이 함께 축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분석 총괄과의 정현주 사무관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무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